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점검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한 우량주죠. 우량주로 빅테크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보면 대략 한 23% 정도. 그러니까 주가 차트로 보면 되게 많이 급락해 보이지만 일반 다른 기업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당히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상승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상승 탄력이 아직 높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우량주들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매매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주가는 많이 빠졌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질문, 우리가 우량 기업인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23위고 상위 0.4%니까 초우량주죠. 특별히 볼 게 없는 굉장히 좋은 사업 부문들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스코어를 보면 재무 안전성이 100점, 수익성 100점, 현금 창출력 90점, 독점력 100점. 이전 영상에서 봤던 구글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꽉 100점을 채우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다만 미래 성장성이 40점.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서 채워져야 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주가 상승 자체도 미미하고 하락도 크지 않은 이런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PER 밴드라고 하면 그 밴드 안에서의 매매, 밴드 하단권에서는 매수하고 상단권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들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를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합리적인 매매 가격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과 이익의 차트를 보면 우량주답게 그냥 매출과 이익이 거의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잘 상승하고 있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제품들, 그런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오피스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여기에 또 AI가 서비스가 접목이 되면서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단가들도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생겨서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을 보면 최근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보면 44%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마진율 자체도 보면 최근 최근 한 10년이죠. 한 10년 동안 보면 매출 이익률이 계속 올라온 거죠. 20%에서 30%에서 40%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거에 20% 이하 이렇게 낮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MS 오피스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CD를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런 형태들을 하고, 물론 불법 복제들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이거 구독 형태로 많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런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월 이게 현금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는 이런 비즈니스로 전환이 된 거죠. 예전에는 상품이 출시되거나 버전이 새로 업될 때만 쫙 팔렸다가 또 좀 안 팔리다가 이런 형태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런 구독 서비스로 바뀌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 0을 기준으로 위에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잘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활동 현금 흐름이 1180억 달러, 순이익이 880억 달러.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한 300억 달러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 캐시플로 창출이 더 많기 때문에 순이익보다 많아서 순이익이 여전히 영업 현금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이익 자체가 장부에 기록되는 거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쭉 가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투자 활동 있죠. 요거 투자 활동 차트를 체크해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 밑으로 축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쳐드렸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왜 떨어졌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간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큰 변화, 위로 뭐 점핑했던, 아래로 점핑했던, 이게 갑자기 막 변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이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투자할 때, 이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뭔가 타 회사의 지분을 살 때, 그러니까 주식을 막 이렇게 뭔가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가는 게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아마 대부분이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면 제조업인 이런 것들도 뭐 공장도 사야 되고, 그렇죠?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 활동이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투자 활동이라는 게 과연 뭘까? 물론 여기도 이제 뭐 공장도 짓고 해야 되겠지만, 뭐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이외에 사야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투자 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 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제가 아까 위에 마이너스고 위에 플러스, 그러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마이너스는 현금이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더 많이 했다, 이런 거죠. 투자를 더 많이 했으니까 회사의 현금이 밖으로 나갔을 거잖아요. 밖으로 나간 현금이 더 많다는 게 바로 이 마이너스가 더 급격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디에 투자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자산이라는 항목에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 보면 그 변화가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썼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썼네요. 그럼 어디다 썼을까요? 그러면 자산 항목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자산 항목을 보시면 자산이 늘었는데 그중에 크게 는 항목을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 얘가 6월 결산이라서 2023년 6월하고 비교해서 보면 장기 투자 자산이 98억 달러에서 146억 달러로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자산을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500억 달러가 는 거예요. 얘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형 자산이 보면 2배 가까이 늘었죠. 1400억 달러. 그러면 결국 늘어난 건 뭐냐면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요 두 가지의 이제 투자 활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요 투자 활동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건데, 유형 자산이란 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뭐 서버를 늘리거나 이런 투자들을 하는 건, 뭐 유형 자산들 당연히 뭐 어떤 서버 돌리려고 하면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될 거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형 자산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왔는데 최근에 상당히 50%를 늘렸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 투자한 금액들이 나중에 매출액과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선 집행하는 게 바로 이 투자 자산에 잡혔고, 이 투자 자산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쓴 거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에는 마이너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상당한 투자를 집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한 것들이 나중에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 들고 나서는 돈을 벌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이 보면 거의 비슷하다가 갑자기 이제 2024년도 기준에 보면 한 2배가 점핑했는데, 무형자산은 대부분 다 뭐냐면 보통 이제 개발비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 거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여기 이제 인수할 때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장부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면 그 프리미엄들을 요 무형자산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게 무형자산 이렇게 점핑했다 그러면 이때 M&A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개발비에 대량 투자했구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재무제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다음 세부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서 기업 개요 검색하시면 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자공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들을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눌러보시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보고서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 네. 물론 이제 영어로 쳐야 되겠죠. 네, 영어로 쳐야 될 텐데 그걸 단어를 딱 치시면 무형자산이 뭐가 바뀌었는지 영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뭘 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고, 나는 저 재무제표 잘 못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니까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합병 이런 것들로 키워드로 쳐보시면 아마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형자산 이게 구체적인 뭐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아까 이 투자 활동이 많이 점핑했을 때 이걸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확인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릴게요.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주가는 이렇게 이제 한 25% 정도 이제 감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계속 하락하는 쪽보다는. 왜냐면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아서 막 V자로 급등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쪽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을 보면서 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PER 밴드를 아까 좀 살펴드리자면, 이 회사의 10년치를 보면 이제 과거에 요때 20배 때가 제일 쌌고, 그 다음에 제일 비쌌을 때가 40배인데, 요때는 이제 이 PER이 높았던 이유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익이 작아서 이제 올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나면 대략 한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이 PER이 움직이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연간 단위로 10년치를 보면 이제 제일 낮을 때는 19.58배까지 떨어졌지만, 이때는 매출이 처음으로 꺾였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출이 꺾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PER이 저때까지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성장하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PER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도의 범위를 봤을 때는 대략 그려드린 요 정도 범위 내에서 PER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영역들 정도에 도달하면 매수하고, 요 위에 상단 영역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이런 형태의 PER 밴드를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나 가격대를 좀 정해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는 33배였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더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체크하면 28배 정도 됩니다. 28배면 어디냐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수준이고,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것보다는 약간 높지만 요 정도 수준이 대략 한 25배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 그러니까 주가가 한 10에서 15% 정도 빠지면 역사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때, 성장하지 않으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ER 밴드라는 것도 결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지금은 꺾이진 않았지만 크지는 않아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PER이 30배가 넘어갈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한 가격에 산다고 보실 수 있겠고, 반대로 한 20배에서 25배 사이, 요 사이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가격에서 조금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 보면 이제 매출액이 13, 14, 15%, 한 연평균 한 13% 되는 거죠. 이 EPS도 봐도 11, 14, 17. 그러니까 조금씩은 더 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성장,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성장하는, 두 자릿수의 성장은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성장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최근 1년치를 보면 요 노란색 요때가 지금 이제 고평가다. 라고 지금 이제 이 차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초이스탁에서 보실 수 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에 떨어졌어요. 가장 좋은 시기는 뭐냐면 요 바닥에 이제 요런 시기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아마 그 바닥에 이제 도달할 건데 거기까지 올지 더 내려갈지 또는 여기서 반등이 끝날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성장성을 빼고는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평가 영역에 진입을 시작을 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반등하면 이 회사도 좀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모멘텀을 보면 이 회사는 좀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요. 5일선 이시면 보면 이제 왼쪽에서 뭐 매수 매도 이렇게 애매했는데 2025년도 1월 말 정도에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쭉 계속 지금 이 회색을 못 뚫고 지금 녹색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애매한 신호라고 표시해 놓은 요 시점을 보면 잠깐 뚫기는 했어요. 잠깐 뚫기는 했는데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거나 샀다가는 또 다시 이제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변동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파란색들도 내려올 거고요. 이게 내려올 건데 아마 여기 이 녹색을 뚫고 파란색을 한번 또 조정하는 요런 시도하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앞으로 지금부터 한 달 내지는 길면 3개월 내에 그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에서 잘 조정을 받고 수급이 회복이 되면 아까 앞에 보면 이제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나 밸류에이션들은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PER 상단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깨지면 한 단계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덥석 사시기보다는 한 몇 차례 좀 나눠서 좀 가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트에서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눌러보면 저희 매매 신호도 현재 관망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앱 설치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지정 여기 위에 보면 하트 있잖아요. 하트 눌러서 관심 종목 지정해 놓으시면 알람으로 여러분들이 갑니다. 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수로 바뀌면 매수 신호가 바뀌었다고 저녁에 알람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 안 해보셔도 되고 푸시 날라오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앱 설치하실 때 꼭 알람 설정을 yes로 하시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신호는 411달러에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매도를 하고 아직 수요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411달러에서 매도가 나오고 366달러까지 이동하는 지금 손실을 안 보게끔 얘가 지금 신호가 잡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뭘 기다리냐면 수급이 턴하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밸류에이션도 다 맞고 스코어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게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조금은 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회색이랑 요런 것들을 좀 뚫고 가고 위에 있는 파란색도 내려와서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바뀌는 요런 시점이 있거든요. 요 시점에는 가장 좋은 아마 그 수급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전년 동기 요 데이터들을 눌러 보시면 이 변화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데이트 되어 있거든요. 성장성이 어떻게 지금 과거 1년 대비해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이 회사도 거의 뭐 바뀜이 없죠. 구글하고 비슷하게.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고 성장성만 아마 변동에 따라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들, 좋은 타이밍에 사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10여 개 종목들을 쭉 알려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턴에서 올라갈 때까지는 이 시리즈를 좀 당분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다 사라는 개념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사실 수도 없으실 거니까 각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이 더 조사해 보셔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언제쯤 나눠 사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